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감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승강기 안전,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은 물론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최상의 승강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 검사 신뢰성 확립과 함께 승강기 업계의 안전 기술력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전 검사원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전국의 74만여 대에 달하는 승강기에 대해 조금도 빈틈없는 체계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간 즉각 민원 처리가 가능한 승강기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승강기 민원을 원스토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의해 인한 안전 취약계층이 있는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들의 승강기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안전교육을 더욱 활성화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상태에 따른 사전안전예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출범과 동시에 승강기 안전의 관점을 선제적 안전기술을 통한 예방적, 원천적 안전 확보로 확대하고 보다 수준 높고 철저한 승강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설치 이전 단계인 설계 제조부터 안전을 검토하고 담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더욱 강화된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의 안전인증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안전 문제를 이야기했던 값싼 수입품 불량 부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잦은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산업 진흥과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무상기술 교육과 각종 직무교육 등 승강기 기술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과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더욱 발전하는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관 업무보고는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부산 한 아파트에서 1층에서 25층까지 갑자기 상승하는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되는 건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에 약 74만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급상승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한 게 한 53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게 한 16만 대 정도 남아 있잖아요. 예. 법에 의하면 완성 검사 받은 후에 15년 차에
정밀검사 받고 18년 차에 두 번째, 21년 차에 세 번째 이렇게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급발진, 급상승, 급출발 방지 장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승강기 검사로 연 한 1,000억 원 정도를 수입을 받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난번 동료님들도 이걸 좀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수료가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밀검사 받는데 얼마 정도예요? 평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15만 원 정도? 네. 예. 한 미설치 한번, 그 다음 점 한번 예. 보세요. 15년 이상, 20년 사이가 40% 이상이에요. 예, 그죠? 20년 이상은, 25년 이상 된 거는 또 6개월에 한 번 받아야 되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승강기 중대사고 절반 이상이 안전검사 6개월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도 안 되죠? 한번 보세요. 15일 이하가 뭐 한 18건, 50일 이하가 220건 중에 24건, 주로 6개월 안에 다 이렇게 벌어져요. 아니,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사고 난 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사고 유형별로 보면 이용자 과실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기타 작업자 과실 등 뭐 주체 이렇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돈 받고 정밀검사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15년 이상 20년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격의 차등을 좀 두시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용자 과실 과반 이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중에 155번 집합기록했다는 거예요. 원발에 오줌 넣기죠.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익광고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소비자 단체나 유관 기관 등 이해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전기안전도 하고 예, 예.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예.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예.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상생협력 동반성장 이게 별로 점수가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또 나눠줄 게 없어서 이런 이야기는 점수 안 좋은 거 보면 다른 기관도 그렇지 않은 기관도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떻게 중소기업들하고 협력을 잘하는지 또는 중소기업들한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지 여기서 점수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승강기 인증 제도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이 안 나옵니까? 개별 승강기 인증 제도가 우리나라는 관주도형의 강제 독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예, 유럽의 경우는 뭐 오랜 시간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 개별인 예, 나중에 답변은 예. 나중에 끝나서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개별 승강기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설계 심사 수수료 비용은 공단 소속의 승강기 안전기술원의 수입이 되는 구조죠. 네. 자,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인증 프로세스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 9억 4,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작년보다 4.6배 가까이 증가한 42억 9천만 원으로 수입이 대폭 많아졌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새로운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그전에 약 21만이었던 승강기 설치 심사 비용이 24배나 되는 490여만 원을 내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자, 다음 PT 다음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안부와 승강기 안전공단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 용역한 자료를 보면은
설계 심사 금액으로 약 370만이 산출됐지만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을 예상해 30만 원으로 조정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을 무시하고 약 460만 원이나 받고 있는데 왜 이런 행정을 강행합니까? 인증제도 시행 시기가 2019년 3월이니 아마 이때 이사님이 재직 중이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 끊임없이 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설계 심사 비용이자 개별 인증 비용은 승강기 제작 업체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원가 자체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럼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인증제도 자체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인증제도는 공단을 배불리게 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리원과 기술을 통폐합하고 공단을 설립한 것은 공단이 승강기 업무를 독점하게 해서 수익 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승강기 인증제도가 지금처럼 공단을 위한 운영이 된다면 승강기 산업은 절대로 성장을 없다고 봅니다. 현실을 반영하여 지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외국처럼 정부가 기준 정도만 제시하며 다원화된 민간기관들을 통해 예전처럼 이미 인증제도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승강기 인증제도 및 수수료에 대한 현안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국정감사청까지 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유럽 기준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표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김영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기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여전히 전국적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승강기에 갇혀 있을 때 5초, 10초만 지나도 불안감, 공포감이 매우 심각한 거 아마 많은 경험들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승강기 안전 기준을 좀 살펴봤더니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안전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강기가 멈췄을 때 보조 전원 공급 장치에서 엘리베이터에 60초 이내 전력을 공급하고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승강기 안전 기준이 98년도에 개정됐는데 당시에 기술 수준으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행기 엔진의 경우에 하나가 멈추면 다른 보조 엔진으로 즉각 가동이 돼서 다시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보조 전원 공급 장치를 그냥 즉시 전원이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건축법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네, 사회적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아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이런 승강기 안전 기준도 고쳐야 하고 예. 또 한 가지는 모든 승강기를 교체하려면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보조 전원 공급 장치, 즉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초, 10초 승강기 안에 머물렀을 때 느끼는 공포감, 이것을 우리 김영기 이사장님께서 꼭 다시 그런 안전 기준을 고쳐가지고 또 이런 승강기를 잘 개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 중에 사실은 자동 구출 운전 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중지되면 그 안전한 위치까지 승강기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강기가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전력이 필요할 겁니다. 요거는 관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60초 이내에 예. 전기가 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매우 즉각 흐릅니다. 지금은 즉각 그럽니까? 자동 지금 규정에는 60초 이내에 그 엘리베이터 전기가 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자동 그 구출 운전 수단이 2017년부터 작동이 적용이 돼가지고 예, 예. 모든 승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수단이 있어서 요거가 장치된 경우는 즉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예 또 앞으로 그 전국적으로 예, 다 예. 확대를 하고 예. 또 새로운 그 건물을 지을 때 할 예. 수 있도록 예. 이 낡은 법안도 고치고 예. 그런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고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저 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니까 좀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한 게 있습니다. 2016년 7월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우리 공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특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소규모 승강기 제조 서비스 업체들하고 관계해서 갑의 위치에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 처음 도입한 그 인증 제도의 문제 때문에 예. 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적합률입니다. 이게 불합격이 아니고 부적합이라는 것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작성을 위한 표준 모델 또 전산 자료 또 예, 직접 알겠습니다. 교육 등을 그 통해서 말씀, 그거는 또 항상 서면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기 서면으로 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러한 영향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 소규모 업체, 뭐 대규모 업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승강기 제조 서비스 업체들이 대한승강기 협회라는 협회를 임의단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아마 공단을 상대로 더 이상 협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공단의 대등한 힘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공단은 국가산하기관이고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승강기 산업협회는 승강기 산업에 관한 쪽 협의인데 저는 조금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두 기관이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정확히 한 148명 정도 148 지원이 명.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전진단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래 말 가기 전까지 아마 인증실험 내지 검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조금 내용은 좀 다른데요. 일단 금년까지는 법정 기일 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그 책임은 안전공단에 있는 겁니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 말다 이런 예. 것들이 예. 대외적으로 인증검사 급히 필요한 건물주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공단의 그 적파가 계속 부족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잘 못 들었. 공단이 수년째 적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한 10년 동안 그 수수료가 지금 멈춰 있는 한두 번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상승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봤더니 10년 동안 그 수수료는 10.2%, 12% 정도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한 23%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수수료는 못 올리니까 적자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하신 어떤 말씀을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식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님 예.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 좀 빼주세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예, 잘 봤습니다. 예, 전동 휠체어가 문을 박차고 예, 들어가서 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장애인인데 사망했죠. 예, 저런 사고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납니다. 잦은 것은 아닌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사망 내지는 중상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승강장문 이탈 방지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탈 방지 장치는 지금 2014년 7월 1일부터 미설치된 것도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 이 충격 기준이 있는데 450줄입니다. 이 450줄은 체중 70kg에 그러니까 성인 두 사람이 시속 9km로 부딪혔을 때에도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지금 그 전동 휠체어를 탄 분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606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탈 방지 장치의 운동 에너지 기준, 그 충격 기준이 뭐 적합한가라고 하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방역을 위해서 괜찮은 조치로 여겨집니다만은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게 이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항균 필름이 있으면은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저 위에 보시면은 저렇게 점자가 부착된 점차가 새겨진 항균 필름을 따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공단에서 저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좀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좀 벌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아주 뭐 상세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승강기문 이탈 방지 장치는 주위가 450줄입니다만 유럽 기준은 350줄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 이제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것과 비용의 상치관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전문가들 한번 연구를 한번 이해되도록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해서 한번 의견을 보내드리고 하고요. 네네. 항균 필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항균 필름이 얼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느냐는 이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장애인 문제를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님, 예. 작년 3월에 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인증 제도가 행안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분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개정법 시행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그 분석 결과를 저한테 내주시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예.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때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첫째는 인정 대상 품목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인정 비용이 4배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7, 8명 되는 영세 업체들은 이 2인 1조 현장 근무 규정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2명 이상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뭐 행안부가 완전 전체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 거 아니냐 이런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최소 5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다 보니까 이 영세 업체들은 아예 폐업할 수밖에 없는 폐업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인력 직영 비율을 50% 이상 의무화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의 어떤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 10명 중에 5명이 그냥 대형사로 가버리고 해가지고 뭐 이 법 시행하고 1년 만에 그냥 폐업하고 신용불용자로 전락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세업체 도산 문제 아까 다른 동료 의원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승강기 업계에서는 이 강화된 법 때문에 대부분 도산 직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법을 강화한 목적이
뭐 영세업체들 그냥 다 폐업하게 만들고 그냥 대형업체 한두 개만 갖고 가겠다는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업계가 800여 곳이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80곳, 거의 10%가 폐업을 했거나 지금 폐업을 준비 중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엄격하게 되고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 앞에 동료원 말씀대로 인정심사가 아주 지체돼 가지고 건설사하고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요. 인정심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심사 과정에 한 3개월,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지금 현재 인정심사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사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법적 기준을 맞추고는 있는데 아마 일부 중소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이 강화되었으면은 사고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강화된 법이 이렇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인정을 강화했다고 하면은 사고율 보세요. 2018년에 21건이던 것이 성강기 안전사고가 지금 개정법 시행하고 나서 오히려 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 금년에 8월 기준으로 벌써 56건에 달하고 있어요. 부상자도 법 개정하기 전인 2018년에 21명이었는데 지금 시행 이후에 73명으로 이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뭐 벌써 8월 달인데 60명에 달하고 있어요. 아니, 사고는 더 많이 나고 그 법령은 강화돼 가지고 안전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업자들은 폐업하고 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법 개정인지, 예?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 요 안전 인증을 도입한 사유는 안전한 승강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 그럼 안전한 승강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화했으면 사고라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승강기가 우리나라 70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이 바뀐 거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인증을 한 게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 완성품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 이사님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공단하고 정부와 진흥원은 기재부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 뭐 진짜 부끄럽습니다. 제가 비반응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국감한다고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일단 최근에 직원 징계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많은 것 같고, 2019년, 2020년, 그 다음에 또 19년도에는 부정채용도 있었죠. 그죠? 부정채용도 있어서 뭐 징계도 받고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조직 내외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아울러 특이한 거는 지금 각 지역별로 사고 현황을 보니까 서울, 경기 뭐 이거는 당연히 많죠. 대수가 많으니까. 근데 부산이 거기에 비해서 유독 많습니다. 각 지역에 그 지역본부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지역만 좀 많다고 보면 그 지역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설치 일자에 따라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승강기는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직 내외의 어떤 그런 기강 확립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검도 좀 잘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먼저 승강기 안전공단 우리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단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또 일거리는 많이 늘었죠, 그죠? 그 법 개정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해 계신데,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청렴도 결과를 보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2단계가 떨어졌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4단계에 사실 일거리가 늘고 비중이 중요해졌으면 그만큼 사실은 국민의 신뢰도나 또 내부 뭐 직원들의 청렴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문화의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최근 그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사실 공단 같으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꿈의 직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 띄웠나? 그 20대, 30대의 퇴직률이 높아요.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김영동 존경하는 의원님도 공단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또 이사장님도 내년에 14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20대, 30대 정말 청원에 꿈을 품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퇴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문화 쇄신이라든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께 질의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중기중앙회에서 정부 총리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제품 성능 인증 취득 관련해서 제도 개선 요청인데요. 예. 그중에 중소기업 제품 인증 부담 줄이고 절차를 좀 간소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승강기 관련한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협의체는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행안부, 공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 인증 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예, 답변을 그렇습니다. 냈었는데요. 예. 구성하셨나요? 예, 해서 상당한 부분을 개선도 했습니다. 또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있고요. 그 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승강기 심사 보완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 요청에 대해서 조치 기간이 1개월. 사실 승강기 안전공단은 제대로 검사도 제대로 인증도 안 해주시면서 보완 요청 기간은 딱 1개월만 줘서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거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요거는? 그거는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을 못.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강기 인증 심사 처리 기간을 좀 단축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법정 처리 기한은 부품 인증은 45일, 모델 승강기는 90일, 개별 승강기는 20일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거 보니까 나우테크라고 지난해 9월 19일 날 신청했는데요. 9월 19일, 9월 20일 아직도 법정 심사 기한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심사 중입니다. 1년이 넘었죠. 한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19년 9월 27일 날 구동 체인을 디딤판 체인하고 인증해달라고 갔는데 여전히 법정 기한은 12월 3일이었고요. 지난해 아직도 심사 중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인증제도 이분들 돈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몇 천만 원 저거 냈어요. 그거 제가 심사해달라고. 의원님실에 정확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구성 심사 같은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그러면은 인증 기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인증제도로 도입한 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원 재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원인이 이런 거를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개별 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해달라고. 설계심사 제가 지난번 행안부 할 때 서류 예, 갖고 왔거든요. 예. 몇천 장씩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복사비도 상당하게 들 것 같아요. 수수료를 인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 모델은 한 번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만들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만 된다고 같이 이론적으로는 인증받-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 다시 본다는 걸로 너무 어렵게 하는 거죠. 승강기는 1992년에 원래 27개 부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이게 99년에 폐지되면서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을 하라고 합니다. 당시 승강기 검사 기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원, 완성검사 정기검사했고요. 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완성검사했고요. 승강기 안전센터에서 정기검사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 이 4개 기관 모두 다 완성검사, 정기검사 할 수 있게 하라고 했었죠. 그냥 열어준 겁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 거죠. 그런데 경쟁체제를 도입하니까 불합격률이 좀 낮아지고 승강기 관련한 사고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자기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남발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2005년부터 부품 인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5년 7월에 5개 부품 인증 시작했고요. 2007년에 9개 품목으로 늘어났고요. 여기에는 이제 안전 인증 대상 6개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8개 이렇게 나눠졌는데 2012년에 이 승강기 제조 관련한 법률 자체가 직영부, 지금의 산업부죠. 산업부에서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조금 제도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에 국민안전처 소속, 지금의 행안부의 과거 이름이겠죠. 승강기 안전관리원, 지금 이제 안전공단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승강기 안전기술원, 노동부 산하로 있었던 노동부 산하의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통합을 해서 승강기 안전공단으로 만듭니다. 그때 이유는, 그 당시는 경쟁체제였는데 왜 이랬냐면 고객 유치를 이유로 해서 부실 검사하고 과주기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우려가 된다고 해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잘하라고 하실 건데 검사 비용을 너무 많이 받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안전인증 제도를 확대를 하면서 14개 품목에 대해서 하다가 20개까지 확대를 하시고 비용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태리 제가 승강기 안전 인증하는 데 보니까 맥시멈 3만 달러예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이제 승강기 안전 인증 제도는 원래 모델 승강기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하려면 설계 심사, 공장 심사, 안정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이 이 공장 심사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개별 인증을 주장하기 시작해서 개별 인증을 시작했는데, 개별 인증은 한 대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똑같은 승강을 계속 만들면서 금액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까지 점검. 예, 맞습니다. 보면은 국가별 인증 아이템 리스트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후에도 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인증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시에도 없는 기준을 추가해서 인증 비용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독점적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최소한 법적 근거는 가지시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그 몇 가지 사항은 저희가 다시 설명드릴 게 있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럽 기준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럽보다 결코 저희가 강화된 게 아니고요. 유럽 기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님. 하실 때마다 가서 상세하게만 설명하신다고 하시고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을 주시면 뭐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셔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도록 하시고 결과물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이 사장님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해명하실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부 해명하셨고요. 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셔서 다시 종합국감 때 한 번 더 이야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까요? 네. 사실은 하십시오. 안전이라는 거는 예. 사실은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비용을 자꾸 주장을 하시면은 안전과 비용이 상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잘 듣고 네.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기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승강기 노후에 대해서 오늘 또 뭐 말씀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승강기의 그 사용 연한 그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만드는 업체에 따라서, 기술력에 따라서 또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 한 25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 각기 뭐 어떤 거는 15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뭐 계속 25년도 그런단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업체들로 하여금 그 사용 연수를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이 좀 되어야 유도가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우리 그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기준을 잡아서 아니면 그 업체를 그 기준은 그 강제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업계 의견과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의견이 그
아니면 법으로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승강기 그 장기 사용 승강기는 이제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여기 보니까 설치 후에 15년 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예,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 검사한 그 엘리베이터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타도 되겠습니까? 15년 이상 된 장기 엘리베이터가 30% 정도 되는데요. 네. 구성비가 사고율 구성비를 보면 25%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밀 검사나 이런 공간의 그러니까 노력에서 좀 저기 한 거죠. 그 안전 진단을 받아도 그 불안하다 이 말씀이시죠?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안전 진단을 받으면 예.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타도 되겠죠? 예. 네. 영상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와? 네, 그 소리가 안 나오네. 저 부산에서 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그 사고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7층에서 탔다가 1층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순간 이게 갑자기 급상승해서 그 25층과 옥상 사이까지 그 모녀가 타고 있었는데 올라간 사건 아시죠? 예. 거기에 그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 어디에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니면은 시설자에 아니면은 유지보수 하는데 아니면은 그 엘리베이터 제작사입니까? 그 이물질이 끼어서 일어난 사고로 초동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네. 지금 아마 전문가들이 아마 진단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점검 나흘 전에 했다고 하는데 나흘 전에 그 안전진단 했습니까? 저희가 6월 달에 진단했고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보완 조치를 했는데 그 보완 조치는 서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3일 전에 했던 건 우리가 서류로 보완한 그러니까 확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연결시키는 그럼 불안한 건 거네요. 그 서류만 보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 안전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봐야 됩니다. 아직 조사 아직도 안 끝났어요? 조사 중입니다 지금. 아 계속 조사 중입니까? 네. 그 보통 이제 물어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그 평균 수명 뭐 폐기 기간이 한 뭐 20년, 21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년 됐잖아요. 19년 됐는데 15년 뒤에 정밀 검사 한 번 받았죠. 그러니까 저게 2003년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저기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후년에 정밀 검사를 아마 3번째 받게 될 겁니다. 저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부실 안전 점검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또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96%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입 안 하는데 혹시 과태료 이렇게 부과한 곳이 있으세요? 승강기 안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과태료 부과는 이게 아마 지자체 소관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걸 확인을 해서 되도록 100% 이렇게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정강희 이사장님. 예. 부산시가 10개 구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올해 특정 감사를 했는데 우선 관리주체 건물주나 아파트 주민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맞죠? 예. 근데 승강기 주체가 검사하기 45일 전에 안전검사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영세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사는 주인도 없을 때는 이걸 못 받아요. 그죠?
뭐 우편으로 보내니까. 지금까지 사례로는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전달하고 그래 아니야 우편으로 보내서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사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승강기법 전면 개정으로 노후된 아파트 이제 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바로 급상승했던 곳이 내가 사는 아파트예요. 거기가 7,800세대가 살아요. 그게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많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번 고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법에 의하면 21년 된 노후 승강기 정밀 검사를 하면 한 대당 아무리 작게 돈이 들어도 500만 원. 그죠? 더 많이 들면 몇천만 원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대손 충만금으로 예, 뭐 아파트는 하지만 영세 쪽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노후 건물이 있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좀 고지를 해줘야 된다. 한 1년 전부터 이런 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해줘야 얼마씩 모아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도 좀 하시고, 아까 우리 김용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로는 이 승강기 이 협회가 어찌 보면 이 공단이 좀 이거는 경쟁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독점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조율해서 어쨌든 좀 원생이 좀 잡도록 해주시고 한마디만 더 하면 급하게 내려왔어요. 한 5층에서 떨어져서 2층으로 내려왔는데 누가 조금 다쳤어요. 그런데 보상을 요청하니까 뭐라는지 하면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돼서 한전에 신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친 사람이 엘리베이터 업자한테 신청을 안 하고 한전에 요청해야 됩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예, 보상 이슈는 뭐 저희 공단은 아닌데 지금 의원님 예. 한전에 대처해라 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상 책임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소비자만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문제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오늘 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관련자들과 또 협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라디오 하면 네, 바로 그냥 띄워주세요. 시작됐네요. 예, 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먼저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 그 화면에 있는 공단의 복무 규정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행안위 소속기관 내부 규정 전부 살펴봤는데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복무 규정이 직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읽어보신 것처럼요. 예. 이사장님, 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공단의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아마 이게 뭐 법률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해당 규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로 보입니다. 헌법과 정당법 등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 기관 내부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규정 개정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저희가 규정 개정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개정해 주십시오. 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역시 마찬가지인데 규정 개정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받고 인정받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가 제공되는 것이니까 또한 그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왔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승강기안전공단이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그게 소비자에게도 가격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대안을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예.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격려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안전 작업이 같이 열심히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승강기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것도 충분히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